보통 이제 저희가 뭐가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오히려 자신 없게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환자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저쪽 병원에서는 다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,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. 안녕하세요. 오지교정TV 오지연 원장입니다. 오늘은 교정치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교정치료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입니다. 교과서적으로 맞게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심리적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치료 기간입니다. 치료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걸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 경우는 뭐냐면 중간에 장기간 동안 치료를 이제 못하거나, 요즘에 자가격리 많잖아요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자가격리 딱 들어가면은 2주 동안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.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브라켓 탈락이나 뭔가 와이어 빠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그 치아들은 이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주 반복되면 교정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. 중간에 뭐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혀를 계속 물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뭐 손가락을 계속 빤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좀 치아가 좀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. 그리고 특정하게 좀 안 움직이는 치아들도 가끔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정치료 기간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로는 불편감입니다. 불편감에는 와이어 찔려가지고 생기는 불편감도 있고 치아가 이동하면 생기는 불편감도 있고요. 이 불편감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차가 굉장히 커서 요거는 내가 평상시 때 입병이 좀 잘 생기고 만약에 좀 예민하신 편이다, 잇몸이 잘 붓고 많이 불편함을 느낀다,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불편하신 확률이 높고요. 나는 약간 조금 그런 통증에 이런 거에 무던한 편이다, 먹는 거는 뭐 특별하게 뭐 웬만큼 치아가 불편해도 괜찮다, 이런 분들은 보통은 괜찮으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교정치료 후에 재발과 변화입니다. 재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정치료를 끝나왔을 때 유지장치를 잘 착용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 일어나는데요. 유지장치를 잘 착용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적응의 과정에서 우리가 살을 빼도 요요가 오는 것처럼 조금씩 치아는 움직이게 됩니다. 그래서 교정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치아가 그대로 있는 경우보다는 약간씩 움직이면 적응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변화는 사실은 일어납니다. 그래서 관리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변화 적응해서 많이 틀어지지 않고 잘 적응해서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교정치료할 때 제일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양치가 잘 안 되면 치아가 이제 탈이라고 해서 희끗희끗하게 하얗게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심해지면 충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보통 교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내원을 하셔가지고 와이어를 교체를 하면서 뭔가 치석도 제거를 하고 양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기도 하지만, 사실은 매일같이 집에서 양치를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단 음식, 흰 음식 이런 거 좀 즐겨 먹고 양치가 잘 안 돼 있고 이제 끈적끈적한 음식을 잘 즐겨 먹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에 이제 탈이나 충치가 생기게 되고요. 이런 경우에 너무 심하게 생기거나 하면은 교정치료의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좀 조기에 치료를 종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최상의 교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양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양치가 안 되면 또 잇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뭐 20살 이전에 10대들은 충치가 잘 생기지만 20살이 넘으면 충치보다는 사실은 잇몸 질환이 좀 많이 생기는 시기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양치가 안 되면 잇몸이 붓고 피나고, 그 다음에 잇몸 뼈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잇몸이 안 좋아지면 블랙 트라이앵글도 더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충치든 잇몸 질환이든 양치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교정치료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치아가 예전에 외상을 받았거나 다친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치아 뿌리가 더 짧아지거나 아니면 신경이 손상돼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넘어져서 다친 치아가 있으면은 교정치료 받기 전에 꼭 알려주시면 치료를 할 때 참고를 해서 조금 안전하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교정치료만으로도 이제 치아가 완전하게 가증한 느낌이 안 날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뭐냐면 치아가 이제 외소치라고 해서 치아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치아 모양이 정상에서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에는 앞니가 많이 마모가 돼 있어서 나중에 정상 위치를 해놨을 때 치아 길이가 너무 짧거나 이러면서 이제 배열을 했을 때 딱 가지런한 느낌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정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앞니 모양을 회복시켜주는 또 다른 보철 치료나 이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교정치료가 끝났을 때 치아 모양이 다 똑같지 않는다는 거, 내 치아를 가지런하게 했을 때 이제
그 정도까지가 교정으로 하는 한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끔 전신질환 문제가 있어서 뭐 이제 골다공증 약을 먹거나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잘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부작용을 잘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뭔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치료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. 보통 이제 저희가 뭐가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오히려 자신 없게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환자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저쪽 병원에서는 다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.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사들은 오히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미리 잘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부작용 많이 설명드리면 겁내지 마시고 일단은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치료 끝나는 날 조금 환하게 웃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